오케이. 들려요? 난 들리는데? 다들 들리죠? 이제 네, 하면 되나요? 잘 들립니다. 오케이. 할게요. 자, 스토캐스틱. 스톱, 스톱. 네? 스톱이요? 이거 말 여러 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톱이요? 아니요. 뮤트.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은 할게요. 그니까 스토캐스틱 하는데 뭐 우리가 보조 지표를 백테스팅 한다고 하면 보통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수치를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에서는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면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류를 수정하고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캐스틱을 할 때 수치가 처음 설정이 과매도가 20, 과매수가 80으로 돼 있어요. 네. 자, 설정을 음, 설정이 안 돼 있니? 블로기. 근데 궁금한 거 이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지표가 RSI도 있고 MFI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까지 쓰면 네, 차트 화면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럼 네, 그럼 이럴 때는 스토캐스틱을 네, 같이 끼워 넣기보단 따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쵸. 저는 그래서 차트를 따로 음, 하는데 이게 아이패드에는 저장이 안 돼 있네요. 컴퓨터로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네, 보면은 네, 어떤 식이냐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돼? 그 상신형 카톡으로 한번 보낼게요. 예. 형이 여기다 올려주세요. 디코에다 올리면 됩니까? 네, 부탁드릴게요.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드렸어요. 안 갔어요? 네, 왔어. 맞습니다. 오늘은 개요예요, 개요. 네, 이게 스토캐스틱 진짜 함부로 쓰면은 갈리기 십상이라서. 네, 저 이거 압니다. 데크 떴 고점이라고 해서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숏 잡고 하다가 막 터진 적 있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그건 진짜 정말 스토캐스틱은 보조 지표라서 일단은 네, 그래 하자면 사진 보내드렸죠? 요렇게 위에서부터 533, 1066, 20112 다들 보이시나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스토캐스틱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고 변호사 때문이에요. 그쵸. 고 변호사가 원래 555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HTS 보면은 555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533,
설정 수치를 1066, 2012, 12 요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네. 차트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고안한 거예요. 유기적으로 분석. 네네. 근데 이게 고 변호사가 혼자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제 그 고수들이랑 같이 했는 건지 모르지만 전 책으로는 고 변호사 걸로만 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설정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더리움만 하기 때문에 비트는 웬만하면은 이더리움 관점 보조하는 걸로만 보거든요. 좀 다른 사람들이랑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스토캐스틱 RSI로 하면 됩니까 그냥? 그냥 스토캐스틱으로 하시면 돼요. 아, 네. 요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워야 될까? RSI 여기 없는데. 아, 이거네. RSI 지우고 스토캐스틱 들어가면은 네. K% 랭스가 5.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5.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오케이. 이걸 한 번에 보여주기에는 컴퓨터가 좋은데 아이패드가 작긴 하네요. 그래도 이걸로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카피. 얘는 복사를 또 어떻게 하노? 아이패드는 다시 또 한 개 더 만들어서 요거는 어떻게? 1066 1066. 이거는 그냥 그 변호사에 나온 수치고요. 네. 그니까 요게 그 고변호사 책에도 나와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면은 좋겠지만 저도 아직 이해 안 하고 쓰고 있어요. 아, RSI 그 근본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왜 2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용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런 논리가 맞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거는 이제 누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예. 감사하면서 이거 201212 근데 요게 자 이 20이 요게 그거예요. 봉의 개수. 아, 오케이. 봉의 개수고 예. 그리고 K 라인이랑 D 라인 스무싱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여튼 맨 앞에 있는 게 봉의 개수예요. 533이면 5개 봉의 상대적 스토캐스틱 지수를 보여주는 게 이게 533인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평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평균은 아니에요. 상대적 강도. 이것도 RSI랑 똑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평균 이평선이고 네. 얘는 숫자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네. 여튼 그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저거 언젠간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했네. 하여튼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고 일단 533, 1066, 2012, 12를 저렇게 설정하는 건 다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5가 5개 봉 얘가 단기봉이겠죠. 얘 10개 봉이면 중기봉 20개 봉이면 20개니까 좀 장기봉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고묘도사 책에서 나온 바로는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겠지만 너무 긴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짧아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얘 1066 요거 하나만 보면 되냐? 이건 아닌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신호가 되게 빠릿빠릿해요. 네. 신호가 빠르지만 그 신호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네. 근데 얘는 신호가 되게 느려요. 근데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네. 판단할 때 정확도가 높아요. 왜냐면 얘는 많은 봉을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는 거니까. 네. 뭐 왜냐면은 아니겠네요. 여튼 그래요. 근데
1066은 그 중간에서 보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서 보조.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뭐 어떤 봉은 1066이 맞고 어떤 봉은 20112가 더 맞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4시간 봉은 20112가 좀 좋다. 뭐 30분 봉은 1066이 되게 좋다. 뭐 네네. 20112가 좋다. 이렇게 뭐 높은 확률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스토캐스틱만 보는 게 아니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예. 왜냐면 차트가 고변호사 왈 우리가 1분봉이 모여서 5분봉이 되고 5분봉이 모여서 30분봉이 되고 30분봉이 모여서 여타의 시간봉이 되고 그게 날봉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신호를 판단할 때는 네. 이게 파동원리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하긴 힘들고 요 네. 날봉부터 시작을 하되 날봉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날봉으로 더 큰 봉에서 추세를 분석하고 그걸 쪼개 들어가서 시간봉에서 또 한 번 더 추세를 쪼개서 분석하고 그 시간봉을 바탕으로 또 30분봉에서 추세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단기봉에서 매매를 해본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하더라도 네. 1분봉, 5분봉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날봉을 바탕으로 추세를 분석하고 1분봉, 5분봉 사용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을 정리하자면 유리한 포지션을 날봉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장기봉에 정리를 하고 네. 진입가를 작은 봉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입가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은 1분봉, 5분봉에서 타점 잡아서 하고 네. 추세는 장기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진입 타점은 1분이나 5분 저런 짧은 봉에서 하고 네. 그 힘, 추세 판단은 이제 1봉이나 시간봉 혹은 30분봉으로 한다. 그쵸. 이 말 아닌가요? 네, 맞아요. 큰 봉에서. 예, 예. 그 힘을 판단해라는 거죠. 그쵸. 추세. 네네.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치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수치에서 근데 보통 자 수치는 80, 22 기본이에요. 베이스. 네. 근데 80, 20만을 보고 매매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류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네. 4시간 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80에서 20을 기준으로 네. 이건 누구나 한번 다 해봤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기초니까 혹시 너무 기초부터 한다 싶으면 나가셔도 돼요. 네. 80, 20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게 자 4시간 봉 201212가 그래도 뭐 너무 긴 시간도 아니고 너무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80시간이니까 그러니까 4시간 봉이 20개가 섞여 있으면 80시간이잖아요. 곱하기 20이니까. 아, 네네. 그러면은 뭐 3일에서 4일 사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평균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 그래. 자, 요 가매수 구간에 올라갔다고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매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근데 이것만 믿고 했다가 한번 터질 때 대가리 제대로 터지니까 올해 초부터 네.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 매수를 해볼게요. 보통 수치상으로 하니까 여기 찍었을 때 80 과매수 찍었을 때 매수를 하면은 네.
네. 나쁘지 않죠? 그러게요.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요. 이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도 뭐 탈출 기회는 준다. 여기 탈출 기회 좀 꽤 괜찮네요. 괜찮은데? 그쵸? 네. 여기는 어, 80을 찍었는데 망했죠. 여기서 예. 잘못 매수했다가는 근데 뭐 정확하게 보면 네. 아, 또 살려는 주는데. 그쵸. 여기서 수익은 나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도 한번 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네. 자, 과매수를 처음 찍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이 좀 약하죠. 좀 아쉬워요, 네네네. 아쉬워요. 이게 여기서 팔으면은 그렇네. 그래도 매도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찍었을 때 여기서부터 좀 애매한 게 처음 찍었는데 고점이 좀 더 올라가요. 무조건 네.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도 볼 수 있고 수치를 여기 찍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80 밑으로 갔다 그 소리죠. 80 네. 밑으로 갔었을 때 사면은 괜찮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애매하죠. 여기서 무작정 샀다가 그렇네. 좀 물려질 수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뭐 매도 타점으로 나쁘지 않았죠. 네. 여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전반적으로는 여기도 괜찮았고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도 어느 정도의 고점이었고 여기도 어느 정도의 그 탈출 기회는 줬었다 그런 느낌. 숏을 쳤더라도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물론 우리가 매매를 이걸로 할 건 아니지만 2012 내시간봉 201212만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수치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시간봉 201212가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네. 여기도 괜찮고 그죠? 네. 근데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서 여기서도 하나씩 다 해볼게요. 여기서도 괜찮고 나쁘지 않고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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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괜찮고 근데 지금 수치가 8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80 밑으로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모르죠. 그쵸. 그래서 문제인 게 우리가 예전 거를 보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80 과매도권 찍었다고 해가지고 밑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막 사면 여기서부터 사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게 언젠가는 살려주나? 안 살려줘요. 이거 나락 같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샀다면 그쵸.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이제 좆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수치만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수치만으로 그냥 80 밑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고분사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 80, 20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0, 90까지 10이랑 90까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네. 판단을 해볼 때 10, 90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고분사 책에서는 옛날에는 이게 고분수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토캐스틱이 70, 30이었어요. RSI처럼. 네. 근데 고 변호사가 뭐 책을 만든 다음에 82주 바뀐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10이랑 90을 더 넣어요. 그래서 90을 한번 찍어보면 올라가나요? 뭐가요? 행보죠 아직 올라가는 거 없죠. 네. 그 10 정도를 찍어서 90 찍고 하면 웬만하면 안 걸쳐요. 그죠? 그래서 90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똑같아요. 웬만하면 밑에 갔을 때 여기선 다 괜찮았는데 여기서 10일 때 딱 찍으면 여기서는 그래도 저점이지만 한 번 더 떨어지겠죠.
보통 우리가 네. 4시간 봉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스윙을 때리려고 보는 시간 봉부터인데 이게 다 2012상에서 수치만 10, 90 딱 찍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너무 네.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음. 이게 지금 당장은 4시간 봉에 201212 하나만 봤는데 자, 날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날봉은 수치로만 비교를 했을 때 201212 여기 요렇게 괜찮았죠? 네. 여기 10, 10이 왜 90. 사라졌어? 10 부근까지 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 그럼 느낌이 좋아요. 그쵸? 예, 예. 괜찮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확실히 좀, 어, 근데 또 여기서도 별로 안 보면 눌리는 것도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2012 하나만 봐도 진짜 괜찮은 음, 지표예요. 음. 근데 요 수치로만 매매를 하는 거는 오류가 생길 때가 있다. 근데 오류가 생겨서 그러니까 확실하네, 진짜. 네. 근데 한 번 오류가 생길 때 너무 크게 터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 팔았을 때 이거를 못 먹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아쉽잖아요, 이게. 저기서 숏을 쳤으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치. 날봉 기준으로 봤다면 좀 큰 걸 먹고 싶었던 건데. 그쵸. 그쵸. 물론 여기서 숏을 쳤더라도 뭐 왜 이래. 여기서 숏을 쳤더라도 요게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90까지 올라갔던 건 어디냐?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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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잠시만, 이거 지훈이 형님 톡 전화 오셨는데? 아, 뭐 하고 있다 해라. 네, 잠시만요. 지훈이 형님이 잠시만요. 카톡 좀 드리고 할게요. 네. 딴딴. 자, 그래서 여기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봉 기준으로 숏을 쳤을 때 여기가 딱 마감됐을 때 여기 90 됐으니까 떨어지겠다 싶어서 숏자리를 잡으면 높은 확률로 하루도 안 돼서 올라가 버리고 여기서 물려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요런 거 하나 이게 매일 그런 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90 부근 찍었을 때 여기서 숏 쳤으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대강 익절하고 나왔으면 됐겠지만 요거 하나만 보고 하기에는 위험하다 이거죠. 네. 요지는 요거 수치상으로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근데 포인트는 네.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90 빼서 한 85 또는 10에서 15. 근데 이게 좀 20112 같은 큰 시간 봉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래도 이제는 익절 근거는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네네. 우리가 잡아야 될 오류는 명확해요. 이런 오류 잡으면 돼요. 요런 오류 잡으면 되죠. 생각보다 괜찮은 지표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얼추 맞잖아요. 저것도 그쵸? 다이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다이버가 그거를 있죠.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골크 데크는 좀 모르겠는데. 그죠. 이제 다음 게 넘어갈 게 골크 데크인데, 아, 얘가 진짜 꼭 필요한 내용인데,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안 맞아요. 함부로 골크 데크 놨다가 롱 치고 숏 치면 답이 없어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이 고분서 책을 보면요. 요 중간 지점에서 데크가 나면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중간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가면은 지금 네, 매수 힘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또 가매도권에 가면 매도 힘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골크 나오는 수치가 골크 나오는 수치가 과매수권이 아니고 80 이하의 구간에서 골크가 나오면 80 이하에서 골크요? 네. 네네. 80 이하에서 아니 데크 죄송해요. 데크가 나오면 그거는 아, 예. 하락 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80 이하에서 데크는 하락으로 네.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저씨 네. 이거 고분사 책 1권에 나오는 건 다 아시죠? 아니, 머리 별로 없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진짜 책 선물 괜히 했네. 아, 아닙니다. 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볼 때는 골크 데크만 보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자, 요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날봉이죠. 네. 리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진짜로 어려운 게 리플레이. 아 머리야. 우리가 댓글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 날봉이 마감돼야 댓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전에는 모르죠. 꺾일지 안 꺾일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마감이 되고 나서, 맞아요. 데크랑 골크는 마감이 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감이 되고 나서야.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골크 데크는 마감되고 나서야 형 왔다 큰일 났다. 마감되고 나서야 어떻게 된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빔이 나왔잖아요. 상승 빔이. 예. 상승 빔이 어떻게 하지? 리플레이 없애고 싶은데 4시간 봉에서 상승 빔이 나왔을 때 201211 볼게요. 골크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것도 몰라요. 이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201212는 올라갈 것 같은데 533은 위에서 데크가 나버리죠. 그럼 이때는 뭘 봐야 하느냐가 또 곤란이 돼요. 혼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튼 그래서 골크 데크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오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류. 그래서 오류는 알겠다. 오류가 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필요하죠. 우리가 문제점을 알았으면 해결 방법이 필요해요. 네.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그니까 첫 번째는 자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평선과 함께 보는 거. 근데 이거는 캔들과 함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캔들을 함께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잘라보는 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날봉부터 분석을 해서 잘게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1분봉도 533, 1066, 2012, 11 보죠. 그리고 5분봉도 533, 재호형 듣고 계세요? 1066, 2012, 12 보죠. 재호형 주무시나요? 잘 듣고 있어. 뮤트 해놓고 있어. 끄고 계신 것 같은데. 15분봉 533, 1066, 2012, 12가 있죠? 네. 이게 계속 할 때 곱해볼게요. 자, 이게 두 배수가 되면은 533이 1066으로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15분봉이랑 30분봉을 볼게요. 15분봉에 1066은 30분봉에 533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15분 두 배 꼽혔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15분봉에 봉 10개는 30분봉에 봉 5개. 인정? 아, 네,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알것 15분봉에 201212는 네. 뭘까요? (201212요) 네. 그럼 1시간 봉이 60분이니까 15분봉의 4배이죠? 네네. 그러면은 1시간 봉에 533이 533. 아, 15분봉에 201212겠죠? 그래 되나? 아, 되네. 그쵸, 되죠? 네네. 이 유기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시그널은 얘가 나타내주는 거고, 얘가 나타내는 시그널은 얘가 나타내주는 거고. 네. 그죠? 그러면 차트를 볼 때 이젠 예시로 들어갈게요. 예시로. 제가 그렇게나 얘기했던, 하도 해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 스스로도 민망한 1784 가볼게요. 네. 여기. 근데 여기를 이제 알면은 제 적용법도 알기 좋을 테니까, 그죠? 네. 일단 주봉으로 갈게요. 큰 시간부터 봐야죠. 그쵸. 주봉은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얘는 너무 느려. 보면은 고변호사가 주봉 날봉 보라고 하는데 주봉 날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돌아가니까 주봉 날봉이 뭐 필요는 한데 사실 분석할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너무 네. 빨리 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거의 뭐 몇 주, 4주가 돼버리니까, 한 달이 돼버리니까 주봉이. 네. 그러니까 뭐 한 번 봐주면 좋다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여튼 여기서 분석은 주봉은, 자, 그냥 계속 아래에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데크가 나는 거는 이미 늦어요. 주봉상에 네. 데크가 언제 났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 보셔야 되는 게, 데크를 보고 매수를 한다는 건, 이제 특히 큰 시간봉에서 데크를 보고 매수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데크가 언제 나왔어요? 이때 알게 됐습니다. 이때. 이게 2022. 노란선이라고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맞네요. 아, 이게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안 그래도 지금 선이 하나인가에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아, 그렇네. 저만 보이겠구나. 여기요. 아, 네네. 아, 여기도 바꿔야 돼요. 여기도.
유제품입니다. 자, 이 색깔 좀 이상한데 반대가 돼버렸어. 요 색깔로 하자. 요 색깔? 이렇게 할게요. 여튼 밑에 선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때 주봉이 여기에요. 이때 마감하면서 이제 여기서 샀으면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2012가 주봉 쌍바닥의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지금 봤을 때 주봉 쌍바닥 그리면서 요런 그림 대상승 이제 886 오면 진짜 풀매수인데 안 오고 가가지고 그쵸. 네, 안 오고 가서 좀 근데 내려오지 않을까요? 저게 다이버가 뜨려면 이제 데크 뜨면서 다이버가 뜨려면 이제 가격이 갱신돼야 되지 않나요? 그쵸. 저점 갱신해야 되는데 네. 근데 항상 저점을 갱신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캔들이에요. 캔들.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 상승폭이 너무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적이 크다는 게 기울기가 좋다는, 캔들의 첫 파동 기울기가 좋다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사실 지금 요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기울기가 봐요. 기울기 이 정도거든요. 떨어진 게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추세 전환으로 확정 짓기가 애매했다는 거죠. 네네. 자,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건 봐요. 하락 파동이 이렇게 됐는데 첫 추세가 여기서 끝나요.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 파동이 저걸 진행됐는데 네. 이 파동 여기서 끝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추세 전환이 됐겠다. 사실 이것도 추세 전환이죠. 저점 안 깨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추세고 이게 한 추세지만 네. 좀 크게 봤을 때요. 크게. 네. 여튼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지금 스토캐스틱 보는 거니까 일단은 주봉상에서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힘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봉에서도 내가 지금 여기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요 상태니까 533이 여기 떨어져요. 떨어져 있는 주봉 상태, 여기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저기를 리플레이 해보면 기억이 안 나나 했는데 자, 저 상태가 더 앞으로 당겨야죠. 제가 이 주봉 마감하면서 1784를 봤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533이 꼭 데크 나기 직전 같아 보여요. 그쵸? 근데 주봉은 그래서 이게 데크 나기 직전 같아 보이지만 골크 나기 직전 같아 보이지만 네네. 주봉이니까 되게 느릴 거란 말이에요. 5주봉이에요. 5주봉. 이게 골크가 나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은 의미가 없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네네. 이제 주봉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러니까 얘는 매매라기보단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534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데크가 났죠? 어떤 주봉에서. 네. 와, 이게 쌍봉으로 데크가 나버렸네. 조심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겠죠. 네. 여기서도 쌍바닥으로 골크가 났네. 네. 그래도 얘가 올라올 때까지는 조심해야겠다라는 요런 그림. 이럴 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힘이 얘가 533도 데크가 나고 얘도 데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그 늦은 2012마저도 데크가 났으니까 거의 동시에 났구나. 근데 동시에 아니에요. 제대로 보면은 근데 많이 늦어요. 2012는. 늦구나. 네. 맞다. 이 주봉이구나. 맞다. 네. 그 주봉이 그래도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가 됐어야 되죠.
그쵸? 네. 여튼 물론 자 주봉으로 그렇게 봤으니까 아직 하락 힘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돼요. 아씨 널리 올라오네 역시 채널 맞고. 그러면 날봉 갈게요. 날봉에서 보면 날봉도 20111인 너무 느려요 얘는. 자, 533도 애매해요 그죠? 네. 지금 첫 번째 고점 찍었을 때 무조건 이거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그렇죠. 그쵸. 하지만 날봉 533이 일단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날봉 다이버도 뜨니까 내려올 가능성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요 정도만 분석해도 돼요. 음, 어차피 우리가 저는 형들이 원하는 걸 알아요. 형들이 원하는 건 장기적인 수익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수익보다 단기적인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이 방향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할지 그쵸. 그게 항상 궁금하니까. 항상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 주봉 같은 거 중요하게 보지만 주봉 얘들 너무 느려서 네. 얘들은 느리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들은 잘 안 봐요. 한 번씩 한 번 보는데 네. 그렇게 많이 그냥 개인기 보지는 날 때 정도 본다는 말이죠. 그쵸. 그 날봉 네. 533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만약에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면 이제는 좀 고점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2시간봉으로 가면은 바로 뭐가 뜹니까? 쌍바닥이 뜨면서 다이버가 떠 있어요. 네. 그죠? 4시간봉 기준 스토캐스틱이 533에 다이버가 떠 있어요. 보일까요? 맞냐? 자, 네네네. 그죠? 다이버가 떠 있죠. 네. 그럼 고 변호사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차트 분석 방법이 뭐예요? 대답은 쌍봉과 쌍바닥. 쌍바닥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저점을 높이느냐 마냐예요. 네네. 저점을 높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냐 고점을 낮추는 쌍봉이냐 이거죠. 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만약에 자 물론 다이버가 안 뜰 때도 있어요. 다이버가 안 뜰 때도 있지만 이럴 때 다이버가 뜰 때 더 강력하겠죠. 이렇게 4시간 봉에서 다이버가 뜬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종합적인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날봉은 533에서 과매수권을 이루고 있고 전반적으로 주봉은 네. 주봉 또한 533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201212는 여전히 과매도권을 전전하고 있다. 그쵸? 날봉 533 과매수, 주봉 533, 201212 과매도권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얘기하고 있다. 그때 네네. 4시간 봉이 들어가 보니까 533이 다이버전스가 떠져 있어요. 그쵸? 네네. 533 다이버전스가 떠져 있고 그 상황에서 똑같이 4시간 봉이 데크를 요 위에서 데크를 그리는 거지만 일단은 네. 데크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는 다 지난 차트 보고 저렇게 얘기하면 쉽지만
그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난 거 보고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강하게 네, 말씀드렸던 1784 구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 그때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고점이 한번 올라왔지만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걸 보고 조금 이게 보니까 1784 오고 난 후네요. 근데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고점을 올리더라도 지금 판단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죠? 네. 이게 고점을 못 넘기고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는 느낌이구나 하고 보고 1시간 보고 다시 들어가요. 여기서 유기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4시간 봉 533이면 1시간 봉 20111이죠. 5, 3, 4, 4, 5, 5개니까 80. 20시간. 아, 맞나? 아니 4시간 533. 아, 맞네요, 맞네요. 네, 4시간 봉 533이면 1시간 봉 20111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그거와 이게 만들어진 수치가 얘랑 같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4시간 봉 533에서 잘게 찢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또 1시간 봉 상에서 데크가 떠요. 데크가 뜨죠? 네네. 그리고 533도 같이 데크가 떠요. 데크가 뜨는 시점이 어디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기에요.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예, 예, 예. 그죠? 여기서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해. 네네. 그니까 1시간 봉인 거죠. 1시간 봉도 매매를 위한 봉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위에서 데크가 나고 있고, 자 4시간 봉에서 다이버가 걸린 상태에서 여기 고점에서 1시간 봉 533과 1066 둘 다 데크가 난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들이 내려올 때까지는 하방 추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진짜로 하방적인 하방 근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이 당시의 차트 요것만 봐도 네. 그냥 여기만 봐도 데크가 난 시점에서 분석을 해도 그래요. 그쵸? 네. 여기 네네. 사실 여기서 들어가도 진입 타점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진짜 그냥 저배율이거나 뭐 하면, 솔직히 저 정도면 뭐, 버틴다기보다는 그냥 뭐, 감당 가능한 범위지 않을까? 그쵸. 그럼 15분 이제부터는 매매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30분 봉 네. 들어갈게요. 30분 봉은 똑같이 저 고점에서부터, 자 이게 1시간 봉이 이쯤에서 데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30분 봉이 더 자잘하게 들어가 보니까 아까 전에 1시간 봉 533이 30분 봉에 1066이겠죠, 그러면. 그쵸. 그쵸? 그럼 1시간 봉에 네. 533, 지금 요게 30분 봉에 1066이니까 여기서 데크가 나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533이 데크가 나버리네. 30분 봉 533이 여기서 데크가 나죠. 데크 나는 시점이 더 올라가요, 여기로.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쌍봉이에요. 아, 스토캐스틱 자체가 쌍봉이라는 말이죠. 그쵸? 아, 네네. 네. 30분 봉이 쌍봉이에요. 자, 아니, 30분 봉 533이 쌍봉인 거예요. 네네.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하락 시그널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주봉까지는 양쪽 다 열어 놓을 수 있어요. 주봉은 그냥 이게 201212가 바닥에 처박혀 있으니까 하락 추세로 볼 수 있겠구나 정도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쪼개 들어오니까 하락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쵸. 타점이 여기를 못 잡았었더라도 타점 왜 이래? 왜 이러니? 갑자기 왜 이래? 충전이 안 되나? 잠시만요. 손으로 할게요. 네. 자, 충전해야겠다. 하여튼, 자 여기서 시그널 나왔잖아. 30분 봉에서. 네네. 그죠?
그러면 15분봉으로 들어가면 30분봉에 뭐가 15분봉에 1066이에요. 1066이요? 30분봉 533. 533 맞죠? 533 네네네. 533이 그럼 15분봉에 1066을 또 봅니다. 여기가 쌍봉 터진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 상태에서 데크가 15분봉부터는 데크가 빨리 나요. 거의 고점에서 납니다. 여기서. 그쵸? 예.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아니 30분봉이 데크 난다는 건 더 후에 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30분봉 데크를 모르지 않냐? 그럼 이때까지는 1시간봉 데크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15분봉 데크가 난다는 거죠. 네네네. 그쵸. 그리고 4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예측이 돼요, 우리가. 왜냐? 스토캐스틱이 많이 안 올라오니까. 아, 네네네. 그쵸. 4시간봉 봤을 때 533이 스토캐스틱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진짜 막 박살나게 올라가려면 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의문점도 다 나중에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15분봉이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15분봉까지 분석이 이제 차근차근 되면은 31시간 봉이 점점 과매수권에 올라가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은 스토캐스틱 쌍봉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진짜 다 예측이에요. 예측이겠죠. 예측 맞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제가 왜 1784를 얘기했냐 이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쵸. 1784에 스토캐스틱 무슨 도움을 줬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자, 요 정도 왔을 때부터는 우리가 4시간 봉이 올라왔을 때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저는 1784를 요쯤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쯤부터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다. 그럼 그 구간에서 피보나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그때부터. 네. 618이 있었어요. 네네. 618이 있었고 618 안 맞노? 원래 안 맞았었구나. 안 맞았었. 네네. 제대로 안 맞았었군요. 그리고 1784 말고도 저번에 말씀드린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저걸 다 추세적으로 분석하고 나니까 올라가면 다이버전스 뜰 수 있고 저 주봉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좀 하락 추세이구나. 그런 걸 판단하에서 웬만하면 다 과매도권 들어가 있고 날봉 533이나 그런 게 유기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피보나치 사용해서 535를 뭐라고 했어요? 저게 535 지그재그 저거 다이아고날 이후에 5파 올라가는 거 맞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이거 어딨어? 경로가 어노테이션에 있나? 패턴에 있나? 경로? 그거 펜 여기인가요? 거기 아닐 건데 더 위에 없나? 위에? 어노테이션인가? 아니. 아이 위에. 간 피보나치 그것보다 더 위에. 여기 다이아고날 하고 자 이렇게 직직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예측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사실은 경로를 또 읽었어. 왜 이래? 지금 많이 피곤하긴 한가 봐요. 여기 있다. 여기 5파 카운팅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근에 올라오면은 4시간 봉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네. 618 자리에서 떨어지면 1시간 봉 모든 봉들 그러니까 유기적인 분석에서 봉들에서 어떻게 돼요? 네. 저게 쌍고점이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보조지표랑 스토캐스틱이랑 분석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엘리엇 파동 이론의 경로를 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예측 매매가 돼버리니까 저처럼 피보나치를 갈아 쓰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좀 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10틱, 20틱 정도만 넘어가도 웬만한 배율을 조금이라도 배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들은 이제 좀 아프죠 일단. 아프죠. 아프죠. 근데 애초에 배율 높은 사람들은 타점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쵸. 네, 네. 지금 의문부호는 배율 안 좋은 사람들, 배율 높은 사람들처럼 타점 갈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해당 안 돼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률을 열심히 공부해서 피보나치 많이 갈아가지고 공통 구간 딱 재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매매가 되는 거죠. 왜냐, 네. 아직 다이브 뜨지도 않았고 데크 뜨지도 않았는데 네가 말하는 거는 그때부터 신호가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확인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1784에서 들어가서 역시 4시간 봉 다이버 걸리면서 15분 봉 하락 데크 안에 떨어지면서 1시간 봉 데크 안에 다 쌍봉이네.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나오는 뭐라 그랬어요? 다이아고날 패턴이 네네. 나와요. 느려.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와 버리죠.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석법이 갖춰져가지고 1784가 나온 거예요. 네네. 단순히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18 이것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 네네네. 그러면 좀 네. 여기서 이제 의문, 아까 전에 의문, 니는 그래, 그럼 결국에는 엘파랑 그걸 잘해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1시간 봉에서 쌍봉 뜨고 4시간 봉 533이 다이버 뜬 다음에 1시간 봉에서 골크가 뜬 상황, 그 상황에서 30분 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락 지금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나온 후에 숏을 잡았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긴 한데, 네. 솔직히 이게 배율이 한 5배 정도면 충분히 때릴 수 있어요. 3배? 이더리움이니까 3배로 해도. 네네네. 솔직히 4시간 봉 볼게요. 533이 다이버가 뜨고 확인됐을 때 네. 데크가 났는 게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여기서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 네. 상황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난 다음에 저배로 매매를 해도 된다. 이 시그널이 15분봉부터 예측 매매를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밟고 나와서 4시간 봉의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이 정고의 손절 라인을 잡고 네. 뭐 아니면 타점 같은 거 잡고 자기만의 손절 비율을 잡은 다음에 네. 숏을 쳤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인트가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쌍봉인 거예요, 쌍봉. 쌍봉에 이은 데크가 뜨면 너무 좋은 거예요. 쌍봉이랑 데크랑 같이. 예.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니까 날봉에서는 시그널이 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대강적인 추세의 힘만 생각해 놓고 다른 분석을 바탕으로 여기 쌍봉이나 데크 이게 낮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저점 낮추고 이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네. 여기서 매도를 고려해봐도 이게 확인 매매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그니까 요 하나의 예시로만 봤을 때는 오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매일 적용하는 거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제 매매가 어떻게 돼요? 이게 포인트인데 저는 피보나치로 타점을 잡고 여기서 나오는 스토캐스틱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이버전스에 대한 것과 엘리엇 파동 이론 여러 가지 분석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걸 좀 잡아내니까 복합적으로 하니까 아, 맞네. 그쵸. 그니까 예, 예. 단순히 스토캐스틱만 보고 하지 말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요런 네. 시간적으로 유기적인 거를
계산을 해서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네, 결국에는 이 4시간 봉 533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15분 봉 1066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15분 봉 1066에서부터 하락 추세가 같이 나와버리니까 하락 시그널이 네,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그런 매매들 예측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락 시그널이 같이 나올 때는 저배로 숏을 한번 잡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예, 솔직히 뭐 배율만 그냥 뭐 저배율로 하거나 아니면 고배율을 하더라도 그 네. 이제 손절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고배율을 한다면 전 충분히 이거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맞죠. 그리고 예, 포인트도 있다면 또 여기 추세도 있었고. 근데 이게 그 진짜 하나를 공부할 때도 예, 그냥 이게 단순히 뭐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진짜. A로 봤을 때 못 볼 거를 B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 네네.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예, 여기서 더 나갔을 때 더 소용있게 되는, 이제 그거를 더 소용있게 해주는 게, 자, 유기적으로 분석과 큰 것부터 작은 거 잘라보기 해봤죠. 네, 이제 이평선과 캔들인 거예요. 음, 얘들을 같이 볼 줄 알아야, 스토키스틱을 같이 볼 줄 알아야 어떻게 된다? 더 정확도가 높아져요. 좀. 확률이, 네네, 높아진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아, 근데 네. 그러면 스토캐스틱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캔들이랑 이평선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애초에 그 변호사 네. 책을 보면 캔들 이평선이 먼저예요. 네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음, 그래서 이평선을 살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힘드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 정도도 뭐 나쁘지 근데 않죠. 이 정도도 네. 지금 녹화해서 네. 이거 영상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다 좀 숙제라도 좀 기본적인 거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거 영상 다시 또 보기 네. 해서 따라가는 것도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이 정도도. 맞죠.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예, 예.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우리 팀원들 말고. 어때요? 좀 영상이 좋은 게 맞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해석 맞죠? 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뽀록이에요, 뽀록 타점. 테리정님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지식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뭐가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모르는지 정도는 알아와야, 그리고 이게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말을 해주죠. 아, 그럼 그거는 책을 보셔야죠. 네, 그럼 일단 책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책을 보면서라도 그 기본적인 좀 개념이나 이걸 좀 본 다음에 이런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심화적으로, 조금은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지만 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니까.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이거 원래 우리 팀 분들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어디냐, 그게 뭐냐면 K랭스 값이 뭔지, 그게 날 값이요, 날짜. 여튼 그 뭐냐, 저 그 영상이 고변호사 책을 그냥 같이 읽을 거예요. 네, 같이 읽을 거라서 그 영상, 네, 처음부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팀 중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하는 거라서 여튼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캐스틱을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거다. 이런 기본인 거지 뭐 이게 전부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 보면은 그 고변호사 책에 있는 예시들이 진짜 많아요. 삼성전자, 뭐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코스피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거기 있는 차트 예시도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릴 거라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직장인 분들은 지금 그 상진 형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돼요. 아 맞다. 나 그걸 정리해 왔는데. 어떤 거요? 이거는 말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예. 적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초보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방법을 3가지 정리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첫 번째가 요거를 요거를 잠시만요. 제가 상진형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좀 올려주세요. 예. 뭐야 상진형 어디 갔지? 요거 좀 디코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꼭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자, 올렸나요, 형님? 예, 올렸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스토캐스틱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타점을 잡으셨는데 항상 타점이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타점 잡을 때 쓰지 말고 포모 걸 때 포모 걸 때 잡아요. 작은 분봉은 매매하기 되게 좋거든요. 볼게요. 5분봉으로 들어갈게요. 5분봉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게 여기 일단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숏은 진입하지 말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자 오늘 봤을 때 오늘 여 위에서 이더리움이 1대1 찍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자 적어도 우리가 5분봉인데 지금 5분봉인데 5분봉 여기서 골크 내고 있는데 숏은 진입하지 말자는 거죠. 네. 이거는 적용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얘가 빨라. 얘가 5분봉 533 볼게요. 여기 지금 골크 내고 있죠? 네네. 골크 내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숏을 진입하고 싶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골크 내고 있는데 숏을 진입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면 네. 봐요. 여기서 숏을 진입해도 타점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다려야 돼요. 얘가 올라올 때까지. 더 크게 보여주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네네. 데크 나잖아요. 지금 데크. 네네. 이 데크 날 때 이거 마감됐을 때 숏을 잡으면 그래도 덜 기다리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이게 단기봉이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과매수 구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품목가 올 수 있잖아. 막 내가 더 위에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 내려가니까 좀 숏을 잡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스토캐스틱 켜서 1분봉, 5분봉 보세요. 1분봉, 5분봉 보고 적어도 1분봉, 5분봉에서 요 밑에 그 테리정님 그 골크 데크가 이해 안 되실까요? 기본인데 이게 책을 안 보시면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요건가? 그 채팅. 네. 아. 그건 아시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요게 봐요. 여기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요게 K선이에요. K선.
그리고 이 중앙선이 D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끔 들었는데 하여튼 K선보다 더 정확도를 높인 게 D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 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선이 뒤에 움직이는 선을 R을 뚫으면 그게 데드크로스예요. 그리고 먼저 움직이는 선이 나중에 움직이는 선을 위로 뚫으면 골드크로스예요. 이해 가실까요? 이거를 말씀 안 드렸고. 먼저 움직이는 선. 네, 먼저 움직이는 선이 K선이거든요. 태지정님 이해 가실까요? 먼저 움직이는 선. 이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걸로 막 너무 복잡하게 저처럼 그 백테스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막 함부로 쓰기보다는 일단 단기봉에서 내가 숏을 잡고 싶은데 숏 잡고 싶으면 적어도 올라가서 떨어질 때 숏을 잡아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백테스팅 해드리면 내가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내가 숏다 좀 놓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할 때라도 숏을 물리더라도 숏을 잡고 싶다 접의 숏으로 그러면은 이 5분봉에서 데크가 날 때쯤에 요때 533 데크 또는 1066 데크 근데 2012로 가면 좀 길어지겠죠. 그럼 이건 1분봉으로 가볼게요. 1분봉 533은 또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1분봉 많이 나오니까 1분봉 201212에서 데크가 나올 때 이때 숏을 잡아보자. 이런 것만 해도 돈을 지키실 거다 이거죠. 느낌 아실까요? 네. 괜찮을까요? 저것만 해보자는 거죠. 다른 거는 너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예시 같은 거를 보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스토캐스틱을 익혀 나가보는 거예요. 고변사 책에 있는 모든 예시들 다 외우고 네. 그렇게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은 제가 우리 팀원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 한 4월 내년 4월 달까지 보고 있거든요. 커리큘럼을. 그 전까지는 이제 저 스스로 엘리어 파동 이론적인 그 시나리오와 그리고 스토캐스틱적인 자신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 보는 거죠. 여튼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말이네요. 뭐 하나만 적었으면 됐네. 다 하나만 적으면 됐네요. 그러니까 짧은 봉에서 굳이 쌍봉 만들고 그 데크를 내고 있는데 롱을 치지 말고 포모 참밀 때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 오늘 주인공 재호 형님 이해 좀 되실까요? 네, 잘 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 잘 됐습니다. 잘 먹여줬으니 이제 내가 잘 받아 먹어야지. 네, 근데 이제 고변사 책 영상 올려드리는 거 같이 보면 진짜 좋을 거예요. 뭐 고병책은 이미 보고 있으니까. 네.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거랑 이제 좀 연계해서 네. 보고 있어.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책에 나온 거라서.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평선과 캔들 같이 보는 거. 이것도 하면 또 1시간 지나갈 것 같아서. 이건 다음번에 할게요. 네. 네. 다음번에 천천히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이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유튜브에 올려줍니까? 네, 유튜브에 올려드려요. 네. 네. 혹시 오늘 도움 많이 안 되셨다면 도움 안 됐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